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세계 경제의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 관심사인 미국 주식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3일 동안을 현황을 보겠습니다. 3월 9일 날은 나스닥 기준 약 7.29%가 하락을 했고, 또 10일 날은 나스닥 기준 4.9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어제 저녁인 11일에는 4.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주 널뛰기 장세를 하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아주 불안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 11일 날짜로 세계보건기구의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죠.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심각한 단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각 전 세계 나라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 국가는 117개 나라고 확진 환자는 12만 4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사망자도 4,600명이 넘어섰고요. 일단 아시아가 지금 가장 많은데, 아시아는 23개국에서 확진자가 9만 757명, 사망자가 3,264명인데 제일 많은 인원이 중국이 되겠죠. 8만 790명, 대한민국이 7,869명, 그 다음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순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동은 16개 국가 중에 확진자가 9,963명, 사망자가 365명입니다. 이란이 9,000명으로 가장 많고, 카타르, 바레인,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순이 되겠고요. 또 아메리카로 가게 되면 15개 나라의 확진자가 1,454명, 사망자가 40명인데 미국이 현재 1,2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93명, 브라질 34명, 아르헨티나 17명, 칠레 17명, 이어서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이렇게 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약 46개국에 확진자 수가 21,850명, 사망자가 942명입니다. 이탈리아가 12,462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2,280명, 스페인 2,140명, 독일 1,567명, 이어서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계속 여러 나라들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오세아니아로 가게 되면은 호주가 112명, 뉴질랜드 5명. 아프리카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7개국의 확진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7명, 세네갈, 나이지리아 이 순서가 되겠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물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요동치고 있죠. 환율도 안전자산이긴 한데 지난주에는 1,200원까지 갔다가 또 1,180원대까지 갔다가 오늘은 1,200원에 지금 머물러 있네요. 달러도 지금 불안하고, 또 국제 유가도 보게 되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간의 감산 협의가 실패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최대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직장이라는 그 정유업계를 보게 되면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니까 지금 그 정유업계가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임금 삭감과 구조 조정 등이 지금 신문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준공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공황이 1km부터 100km라고 했을 때 공황은 지금 한 70km 정도까지 지금 달려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름대로. 그래서 공황이 오게 되면은 부동산하고 주식 같은 그 실물 자산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8년 IMF 위기 때를 봤을 것입니다.
주식도 뭐 8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부동산도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서울의 그 대표적인 음마 아파트가 14억 정도 하다가 그때 당시 한 8억 정도로 떨어졌고 지금 한 2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과 주식이 불가피하게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피신을 해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소나기 피하듯이. 그래서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또 현금 확보, 캐시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섣불리 부동산을 뭐 사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한 2, 3억씩 내린 것이 있다고 하고 또 블로그 이웃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식에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소나기를 피해 가자는 뜻에서 주식과 부동산은 현재 손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런 때에 꼭 기묘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도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과 또 팬데믹 선언 또 우리 세계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을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안전자산인 미국의 달러를 환전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0원 정도를 오가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1194원, 1196원에 환전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1190원대에서는 환전을 안 하고 최소 1170원대 이하에서 하는데 최근에 경제가 좀 위기 쪽으로 가고 있어서 1190원대도 오히려 보유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환전을 안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은 단 1달러로도 한번 환전을 해보고 1190원을 환전을 했는데 1200원이 됐다든가 또 1170원이 됐다든가 오가는 경우를 보면서 환전에 대한 그런 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 운영하는 곳에서 1150원대에서는 환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적이 한 1년 전쯤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상황도 많이 바뀌고 또 경제적인 현황이 많이 변경이 돼서 지금 1190원대에 일부 환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0원이나 70원대가 온다면은 그때 환전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은 현재의 그 위기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전해서 돈 버는 방법도 1170원, 80원, 90원 이렇게 환전을 해서 1200원을 넘겨서 1250원이나 1300원대에 환전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겠죠. 사실 1달러당 100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1억 원을 환전을 해서 100원의 이익을 받다면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환전은 세금도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전도 경제 위기 시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